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볼티모어 대 보스턴인데요. 이제 카이 브래디쉬가 복귀 등판입니다. 제 롤 닉네임이 카이 브래디쉬거든요. 한 2년 전쯤에 이 친구가 전성기였을 때 그때 볼티모어 꿀을 굉장히 많이 빨았어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롤 닉네임으로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복귀 등판이다 보니까 23년은 정말 잘했어요. 올 시즌이랑 좀 이제 제가 어디 누구랑 비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적상으로는 뭐 피베타? 그 시즌에 사이영 4등 탔거든요. 성적상으로는 피베타랑 비슷하고, 투구 내용은 싱커랑 슬라이더를 많이 쓰는데 이런 선수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2년 전에 굉장히 잘했던 투수긴 한데, 그 시즌에 뭐 볼티모어에 거의 뭐 1선발급으로 활약을 했었었죠. 하지만 이제 작년에 뭐 부상도 있었고 라고 수술도 하는 바람에 많이 못 뛰었고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마이너리그 등판들을 조금 했었는데요. 뭐 5이닝까지 찍기도 하고, 공 같은 것들은 뭐 한 89구? 막 그 정도까지 던졌다고 합니다. 평소 이제 구속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당장 오늘은 복귀 등판이어서 애매한 부분들이 덜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올리토인데요. 지올리토 올 시즌 나쁘지 않은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친구의 홈이랑 원정 편차 그런 것들을 꼬집어 봤었어요. 얘가 이제 요즘에 홈에서는 굉장히 잘한다. 5경기째 0.54로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근데 원정에서, 직전 경기가 양키스 원정이었잖아요. 원정에서는 또 한 번 4.2이닝 3실점을 추가를 하면서 최근 원정 7경기 동안 4.72 피홈런 9방으로 조치가 못하다. 최근에 특히나 홈이랑 원정에서 이런 격차가 확연해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볼티모어 빠져도 꽤나 무섭다. 제가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되긴 했습니다. 내일도 우한 상대로 홈경기다. 시즌 내내 원래 우한 상대로 홈일 때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잃고 있다고 했었었죠. 대신에 보스턴은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빠따가 아주 좋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특히 이제 가장 최근 경기 뉴욕 양키스한테 12점을 뽑았던 경기가 있었고, 그 전전날에도 양키한테 6점 뽑기도 하고요. 보스턴은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평균 7.8점을 뽑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일단은 빠따가 조금은 괜찮을 수 있겠다는 것들. 저는 사실 이 경기가 브래디쉬의 복귀 등판이어서 그게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복귀하는 선수들이, 브래디쉬는 원래 좀 클래스가 있는 편이고, 복귀하는 선수들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난 이런 경기는 별로 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배당상으로는 뭐 보스턴 가는 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거는 지올리토가 크게 고장날 가능성보다는 보스턴의 이런 빠따를 조금 더 믿는 편이 옳지 않겠냐.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오늘 아마, 그리고 보스턴이 이제 불펜상으로는 체프먼은 쓸만한데요. 아마 게럿 피틀록은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투구 내용이 좀 많았어가지고 경기가 좀 일찌감치 브래디쉬를 공략하는 형태로 가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뭐 보스턴 승리라든지 오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려워질 수는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보스턴의 승리나 오바 이런 것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입니다. 제가 어제 알칸타라의 최근 한 4경기 정도 하이라이트를 전부 다 봤었어요. 일단 알칸타라 올 시즌 6.04인데 요즘에 특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방어율 대비 FIP의 차이가 가장 리그에서 심한 선수다. 실제 투구의 내용 같은 것들은 그리 나쁘지 않은데 방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조금 괜찮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보스턴으로 최근에 2경기 모두 다 잘했었고, 그 전에 애틀랜타랑 휴스턴 상대로 약간은 부진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내가 그날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 보고 언제 얻어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바비타라든지, 그러니까 코스가 상당히 좋았던 뽀로간타라든지, 좀 이제 야수들의 실책, 이 오즈나가 굉장히 너무 잘 친 그런 홈런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알칸타라가 다소간에 좀 억울할 만도 해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 경기들도 아주 잘해왔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런 억울한 점들을 조금 이제 봐준다고 하면은 알칸타라는 최근 한 6경기가량 확실히 좋은 그런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후반기에 특히 좋아지고 있다. 알칸타라는 지금도 싱커는 건재한 면모도 있거든요.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긴 해요. 지난번에 근데 하필이면 상대했던 애틀랜타, 그때 당시에 오즈나가 정말 잘 쳤었는데 그날도 알칸타라가 조금 불운한 면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애틀랜타는 와일드랩인데요. 제가 몇 번, 이 친구가 메이저리그 이제 올 시즌에는 4번째 등판인데 4경기 모두 다 아주 훌륭했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시언 머피가 마이너리그 내려갔을 때, 원래부터 와일드랩은 애틀랜타의 좀 이제 상위 순번 유망주거든요. 시언 머피가 내려가가지고, 야 와일드랩 너 공 좋은데 싱커나 커터 같은 거 한번 섞어보는 거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고, 그거를 장착해가지고 아주 잘한 다음에 메이저리그 올라와가지고 지금 4경기째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 4경기 모두 다 시언 머피랑 이렇게 좀 배터리 공을 맞췄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연차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작년에도 올렸을 때 되게 못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6번의 선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셔머피의 조언이 굉장히 잘 적중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경기가 애틀랜타가 역배였으면은 애틀랜타를 조금 더 막 땡겼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애틀이 좀 정배를 받았더라고. 상대가 알칸타라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일단 와일드랩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보장되는 게 있는 선수라고 보지만은 알칸타라가 만만치 않다는 거,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럴 거면은 좀 알칸타라가 약간 주사위 느낌도 있고 그냥 애틀랜타 보는 게 편하긴 하겠다. 그리고 전 7.5 기준에 언더도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일단 와일드랩은 믿는 거고요. 알칸타라가 생각보다 좀 잘한다면은 제가 이제 우려했던 이런 좀 불운한 면모들 그런 것들이 조금만 버틴다면은 저는 언더도 볼만하지 싶습니다. 이게 7.5가 아니라 8.5는 좀 편했을 것 같은데 7.5에서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저는 이 경기는 뭐 한 점 차 경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틀랜타가 지금 생각한 만큼 한참 좋았던 빠따가 살아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한 점 차 게임도 나올 만은 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 경기는 클블드 템팡인데요. 메식이랑 바즈라는 친구가 붙죠. 자, 메식은 지난번 경기가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전이었었는데 그날 6.2이닝을 꽤 잘했었습니다. 글쎄 뭐 체인지업 같은 것들은 좋기는 하더라고. 근데 그날 이제 조금 애리조나 애들한테 이제 컨택적인 부분에서는 신인답게 좀 얻어맞기도 했긴 했었다. 위기 상황을 잘 넘긴 것들이 있었거든요. 땅볼 유도도 좋고 체인지업이 괜찮더라고. 그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활약도 좋았다고 하는데 지난번 첫 경기 메이저리그 데뷔전은 아주 잘했던 선수입니다. 지금 바즈는 굉장히 못하고 있거든요. 원래 올 시즌 초반에 아주 잘하다가 그러다가 흐름을 확실히 잃었는데 이후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제 후반기 동안에는 28이닝 동안 9.32로 굉장히 못하고 있다. 피홈런 9방이고 뭐 여러가지로 안 좋죠.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 기간 동안 이런 방어율이 이거보다는 그래도 실제 활약은 조금 불운한 면모가 있다든지 FIP와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건 있기는 해요. 어쨌든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바즈가 굉장히 못하고 있는 와중에 클리블랜드가 지금 빠따가 정말 저점이죠. 최근에 3경기 동안 아예 그냥 빵점밖에 못 뽑았고 10경기 동안 일단은 뭐 1승 9패에다가 타율이 168입니다. 168 홈런 4개밖에 못 치고 있고 볼넷도 못 얻어내고 이런 와중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즈가 진짜 못하는데 클리블랜드의 빠따는 더 못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7.5 기준으로는 또 템파베이는 오바가 상당히 많아. 요즘에 템파베이는 좀 빠따가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선발상으로 저는 일단 메식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경기는 잘했는데 두 번째 경기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바즈는 졸라 못하는데 클리블랜드의 빠따가 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그냥 나는 차라리 템파베이 역배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하네. 이거는 메식이라는 선수의 불투명성, 클리블랜드에 빠따 못하는 게 저는 바즈의 현재 상태보다도 더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템파베이 역배라든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건 일단은 클블이 빠따를 못 칠 거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형태고요. 메식이라는 선수가 지난번에 본 바로는 위기관리 능력이 꽤나 괜찮다. 그런 것들도 삼아가지고 저는 뭐 언더도 살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의 역배라든지. 그 다음 경기는 양키스 대 워싱턴입니다. 루이스 힐이랑 고어고요. 여기 경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양키스가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OPS가 상당히 많이 빠진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얼마 전에 크로시에 만나가지고 1득점에 그쳤었고요. 그 전 경기는 이제 프레모 발데즈 만나가지고 5득점가량 했었는데 이 두 경기 사이에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텀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지표들이 최근 지표는 아니긴 하다. 요즘에 양키스 빠따는 괜찮은 부분들이 꽤나 있었죠. 10경기 동안 홈런을 뭐 27개를 까고 있다든지 홈런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자 내일은 이제 워싱턴에서 고어가 나옵니다. 졸라 못하다가 그 전에 한 2경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러더니 매치 만나가지고 또 볼넷 4개에다 피홈런 2방 맞고 그냥 고어는 후반기에는 많이 안 좋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 고어의 포심과 커브 이런 운영들이 양키한테 얼마나 잘 먹힐 거냐. 양키스는 지금 사실 저지는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고요. 나는 요즘 막 그리샴이라든지 이런 좌타자들 이런 애들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샴 같은 친구도 보면요. 좌투수 상대랑 우투수 상대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우투수한테는 OPS가 896인데 좌투수한테는 623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올 시즌 25개 홈런 가운데 좌투수한테는 4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양키스가 사실은 고어의 좀 이런 모습들에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뭐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나는 루이스 힐도 이 친구도 제구가 참 문제거든요.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작년에도 볼넷이 77개나 있었고 올 시즌에도 지금 19이닝 동안 볼넷이 13개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루이스 힐이 막 어영부영 잘 맞기는 했는데 볼넷이 너무 많다. 워싱턴한테 기회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모양새여서 저는 일단은 뭐 오바 같은 거 양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좌한 상대로 홈일 때 굉장히 못 친다고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뭐 프렌버일드도 털었었고 가장 최근에는 크로시에였다. 크로시는 지금 사이영을 잘하면 역전할 것도 같거든요. 그 정도의 투수인지라서
저는 고어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하게도. 양키스 승리라든지 뭐 오바 같은 거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토론토 대 미네소타입니다. 베시시랑 오버고요. 제가 이제 어제는 슈어저가 나와서 나는 지금 베시시라든지 거스먼, 베리오스 이런 애들보다도 이런 애들보다도 슈어저가 더 믿음이 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제 슈어저가 뭐 아주 깔끔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미네소타의 라이언 상대로 우세를 점했었죠. 그리고 배시 또 얘도 보면은 홈에서는 괜찮아요. 올 시즌 홈에서는 2.73, 원정은 6.10이다. 얼마 전에 양키스한테 7.1이닝 4실점. 이것도 실점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닝을 생각하면 봐줄만 하거든요. 배시는 일단은 홈에서는 좀 강점이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베일리 오버도 이제 마이너리그 갔다 온 이후로는 조금 회복세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그전처럼 아주 막 엄청 얻어맞진 않는다. 얘도 의심스러운 거는 기본적으로 플라이볼러 성향이 있거든요. 특히나 올 시즌에는 이런 피안타라든지 피홈런이 많이 급등을 했다. 이 와중에 토론토는 홈에서의 승률이 이제 전체 1등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빠따가 약간 식는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최근에는 점수를 못 뽑지는 않고 있어요. 그전에는 살짝 아쉬운 게 있었지만 특히 최근에는 어제도 점수를 상당히 많이 뽑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토론토가 선발로나 빠따로나 앞설만 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배시시 조금 걱정이 되지만은 빠따상으로 미네소타가 지금 잘 안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토론토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네요. 여기 있는 거 토론토 OPS가 881에서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때 워낙 잘 쳐서 그래. 콜로라도를 엄청 두드러 팼던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좀 있다 보니까 지금도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전체 1등 수준이다. 이런 거여서 저는 토론토의 빠따와 그리고 배시스의 호투 같은 것들 생각을 해보면서 토론토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매츠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머나랑 루사르도가 붙어요. 자, 어제 경기도 산체스가 나왔는데 산체스가 실점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 이것도 뜯어보면은 되게 좀 억울할만 합니다. 2사를 잡았는데 거기서 매치에 빠따가 진짜 연속 안타가 계속 나오고 바비타 나오고 뽀로 안타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매치가 이게 뭔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필라델피아도 루사르도 요즘에 5경기가량은 괜찮아요. 얘가 이제 제가 매번 말합니다만 한창 잘해오다가 이 티핑 문제 때문에 그때 한 2경기가량을 너무 조져가지고 지금 이 방어리 참 개판이 났다. 근데 실제 이제 뭐 FIP와의 차이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상으로는 올 시즌 좋은 시즌이거든요. 특히나 후반기 들어서 최근에는 5경기 동안 뭐 이제 재구도 안정돼 있고 피오몬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잘하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지난 몇 경기 동안에는 얘가 이제 투구수 관리가 잘 돼가지고 한 7, 8이닝 노리다가 7회부터 얻어맞는 그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직경기는 시애틀한테 뭐 삼진 12개 잡고 투구수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냥 6회 때 내렸거든요. 그런 것들에서는 아주 뭐 그냥 이상적인 경기를 했다. 그렇게 볼만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머나야는 지난번 경기도 4.2이닝에 그쳤는데 삼진 같은 것들 잡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실점이 너무 많거든요. 뭐 작년에는 사실 머나야가 이제 매치를 이제 포스트시즌에 인도를 했던 좌완 투수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뭐 부상도 있고 시즌의 절반가량 날리다 보니까 저는 별로 뭐 칭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보면 두 팀 모두 다 최근에 OPS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서로 간에 이제 좌완 선발을 만났을 때 홈이나 원정 이런 조건 속에서는 안 좋아지는 것들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매치는 지금 빠따가 되게 오락가락 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되고 10경기 동안 3할 1푼 4리 홈런 21개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사실 빠따가 좀 몰아치는 경향이 있었고 최근에 4경기가량은 좀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루사르도가 뭐 매치한테 강했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나는 이건 좀 도망가야 될 경기 같아. 일단은 어제 경기처럼 사실 선발 차이가 필라델피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공략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산체스가 진짜 좀 억울하게 졌거든요. 이후에는 그냥 뭐 뒤집지 못할 차이였고 루만도 나와가지고 게임 조지고 막 그런 거여서 불펜은 사실 둘 다 불안불안해요. 매치도 사온 애들이 막 헬슬리라든지 다 못하고 있고 스타넥 이런 애들 다 개판이고 이래갖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도망가는 게 맞지 싶기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오바 같은 거 생각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좀 꺼림칙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미러키 대 애리조나 경기 미저라우스키랑 파트죠. 어제도 제가 우드러프에 대한 걱정을 내놓고 미러키가 연승 끊기 이후로는 지금 흐름이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자 미저라우스키 아시다시피 지금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은 되게 좋은 평가들을 받아요. 하지만 특히 또 후반기에 얘 좀 이제 진면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이 친구는 마이너리그 때부터 제구가 문제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제구가 정말 형편없다. 그전 경기 이제 한 2이닝 정도도 못 채우고 1.1이닝 만에 강판이 됐는데 아마 이제 그 볼일 3개 연속으로 하고 못 맞는 공이었나 막 이래가지고 2회 때 강판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컵스전 지난번 경기 때도 볼넷을 3개를 연속으로 준 다음에 장타 맞아가지고 2루타 맞아가지고 3실점을 했었어요.
그러고선 그냥 내려갔다. 미저라스키가 특히나 요즘에는 재구 문제가 아주 좀 가속화되고 있는 와중에 있어서 저는 지금 좀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파트인데 얘가 원래 포심을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제가 뭐 커터라든지 뭐 체인지업 이런 것들 많이 던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잘 먹히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지난번에 클리블랜드한테 7이닝 2실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클리블랜드는 정말 빠따가 이제 형편 없어지기 시작하던 시점 그때입니다. 올 시즌에 승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성적으로도 12승이나 쟁취하긴 했는데요. 근데 뭐 파트 입장에서도 미러키가 까다로운 상대일 만은 합니다. 미러키가 어제도 사실 우드러프가 고전을 했지만 결국 이 경기를 빠따적으로 승리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애리조나도 우드러프를 무너뜨릴 때 특히 제가 요즘에 매번 상위 타선에서 이제 뭐 퍼드모라든지 캐텔 마르테, 코빈 캐롤, 구리엘까지 어제도 구리엘이 홈런 쳤었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애리조나가 어제도 이런 상위 타선이 굉장히 빛났거든요. 나는 그래서 내일도 이게 뭔가 애리조나 빠따들이 미저라스키가 볼질을 해주는 거를 잘 받아 먹는다면은 저는 오바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이 경기는 미러키도 그래도 빠따가 아직까지는 결이 있다. 그 전에 너무 잘 쳐서 그렇지 지금도 토론토 다음 가는 빠따긴 하거든요. 후반기에. 저는 지금 미러키도 불펜이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바 같은 것들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저라스키를 조금 깎아내리는 셈이죠. 그 다음 경기는 확사 대 켄자입니다. 페레즈랑 로렌젠인데 사실 마틴 페레즈는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 이제 그 피츠버그에서 살짝 그냥 오락가락 하다가 샌디에고로 이적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한 10경기 동안 굉장히 좋은 활약들을 했었다. 올 시즌 이제 화싹에서는 부상 때문에 많이는 못 나왔거든요. 어쨌든 기록 자체는 괜찮고 지난번 경기도 간만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5.1이닝 동안 이 친구의 강점인 이런 땅볼 유도 그런 것들이 훌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내세울 만한 선발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로렌젠인데 로렌젠도 지금 부상 복귀한 다음에 지난번 경기가 이제 두 번째 등판이었어요. 그날도 구속이 좀 1.3마일간은 안 나왔다. 그전 경기 때도 구속이 굉장히 안 나왔는데 지난번 경기 또 구속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피안타도 9개나 맞고 이닝 소화도 못하고 로렌젠의 좀 강점이 발휘되지가 못했었거든요. 로렌젠은 그냥 가끔 가다가 한 7, 8이닝 먹어주는 그런 경기들이 있다는 게 좀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발현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싹이 지금 켄자보다도 빠따가 좋거든요. 화싹이 지금 이제 7경기 동안 거의 뭐 한 경기 빼고는 전부 두 자릿수 안타를 쳤고 홈런 기세도 좋아요. 저는 여러 차례 후반기 때 화싹이 마운드로나 빠따로나 지금 이제 현재 이런 순위에 위치할 정도의 그런 팀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불펜이 좀 고장이 났습니다만은 빠따가 지금 켄자보다도 좋아 보이거든요. 켄자는 어제 2안타에 그치기도 하고 스미스한테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전 사실상 켄자가 와일드카드랑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경기도 화싹의 뭐 프렌이라든지 뭐 승리까지도 한번 내다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루렌진이 조금 괜찮다 하면은 저는 뭐 언더 같은 것도 살짝 고려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세인트리스 대 피츠버그네요. 어제 진짜 명경기였었죠. 이 경기는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었는데 팔란테 대 켈러. 일단은 팔란테는 저는 좀 안 가고 싶은 선수예요. 기복이 너무 심하다. 잘하는 날에는 진짜 단단하게 해주는가 하면은 요즘에는 사실 안 좋은 날이 조금 더 많아요. 지난번 경기도 이제 볼넷 3개다 피홈런 하나로 마이애미한테 고전을 했다. 근데 또 보니까 찰란테는 피츠버그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이 선발로 나온 게 4경기 정도였는데 3번을 7이닝을 먹었고 0.67이었다. 정말 강력한 면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켈러는 뭐 세인트루이스한테는 꽤나 센 편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최근에 조금 별로죠. 원래부터 커리어에 8월달에 아주 별로였는데 올해도 별로예요. 지금 3년 연속으로 8월달 때 개판이다. 지금 8월달에 4경기 동안 9.00입니다. 5경기 9.45에 볼넷도 많이 주고 있기도 하고 켈러는 지금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뭐 세인트루이스한테는 조금 셌다. 그냥 이런 것만 섞여있는 정도여가지고 이거는 사실 뭐 팔란테가 선발로서는 퀄리티로는 켈러한테 밀리는데 요즘에 분위기나 이런 걸로는 사실 뭐 밀릴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팔란테라는 선수 또한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요즘엔 좀 안 좋은 구간이라는 걸로 보면은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맞아 보이긴 하네요. 세인트루이스가 7.5 기준으로 최근에 9경기 연속으로 오바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못 친 날도 있었지만 상대가 뭐 많이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 피츠버그도 빠따적으로는 그렇게 아쉬운 시점은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 경기는 7.5 받았으면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좀 편하겠다. 어제도 진짜 명경기였는데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거든요. 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 대 천사 경기 패트릭 코빈이랑 키쿠치네요. 그 코빈은 요즘에 좀 안 좋아요. 다시 또 4경기 동안 11.48로 올 시즌에 코빈이 진짜 회광반주를 하면서 3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못해가지고 후반기 때 많이 박으면서
우리가 알던 코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4경기 동안 뭐 볼넷 많이 주고 있고 그 전에 의외로 삼진도 잘 잡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요즘에 코빈이 많이 좀 불안하다는 게 있는데요. 대신에 텍사스 바타는 은근히 좀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OPS가 66에서 708로 많이 상승을 했다. 최근엔 두 자릿수 안타도 많아졌고 그런 것들이 조금 보였었죠. 이게 키쿠치인데 키쿠치도 요즘에 사실 오락가락 많이 하다가 지난번 경기 갑자기 뭐 7이닝 동안 이제 1실점을 하면서 갑자기 또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쿠치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철강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원래 약점이었던 볼넷이라든지 피홈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제구는 올 시즌에 개선이 좀 안 됐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슬슬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피홈런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천사가 좌완 투수 상대로 원정의 경우에는 후반기 때 OPS가 불을 뿜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11점을 뽑았던 그런 경기도 있었었고 이게 조금 오래전이긴 합니다. 어스레스 상대를 했던 건데 이것도 뭐 한 8월 18일이니까 조금 된 거긴 한데요. 어쨌든 후반기 때 대부분 좌완 상대로 원정일 때 강했다. 평균적으로 6.6점가량 뽑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키쿠치 등판인데 역배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키쿠치 정도면 천사에서는 내세울 만한 선발이고 텍사스는 지금 약간 좀 마운드는 불안불안한 와중에 오히려 빠따가 힘을 내주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코빈이 이렇게 안 좋은 시점이라면은 저는 이거는 천사의 프렌 같은 거 뭐 역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텍사스 빠따가 지금처럼 조금만 일을 해준다면은 오바도 좀 보지 싶습니다. 키쿠치가 얼마나 이제 멀쩡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천사가 조금 더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텍사스가 키쿠치를 조금 때려준다면 오바도 같이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코빈이 좀 고생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콜로라도입니다. 헌터 브라운이랑 테너 고든이죠. 헌터 브라운은 사실 올 시즌에 사이용을 내다볼만 했었는데 이제는 경쟁권에서는 조금 멀어지긴 했어요. 여전히 좋은 성적입니다만은 이 정도 성적으로 사실 지금 뭐 게럿 크로시라든지 뭐 스쿠발 이런 애들이랑은 삼진 개수나 뭐 이닝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밀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사실 지금 뭐 매일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3, 4등가량 하는 선발이라고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난번 중에는 구속이 살짝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날 이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아주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그날은 이제 아마 스쿠발이랑 맞붙은 경기였었는데 스쿠발이 조금 더 잘해서 약간 밀리는 게 있었지만은 어쨌든 헌터 브라운도 제 몫을 하기는 했다. 그 경기가 1대0으로 끝났는데 헌터 브라운도 실점은 없었으니까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얘는 이제 그러니까 한 7월달쯤 7월달에 5경기 5.54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8월달 들어서는 4경기 동안 1.44로 다시 지금 회복세에 있거든요. 뭐 삼진을 무지막지하게 잡는다든지 이닝 히팅을 아주 잘해주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좀 전반기 비해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은 있는 와중에 있어요. 상대인 테너 고든 뭐 작년에도 34이닝 동안 홈런을 10개나 맞았다 뭐 이런 것들 꼬집었었는데 근데 올 시즌에는 가끔 가다가 잘하는 경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막 세인트루이스한테 6이닝 무실점, 양키한테 막 6이닝 2실점 이렇게 잘하는 경기가 있더니 바로 또 이제 직전 경기 다저스를 상대로 6이닝 2실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봐도 모르겠어. 막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 봐도 잘 모르겠는데 기복이 많이 심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양팀 다 내일 이렇게 조건상으로는 우한 상대로 홈이랑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빠따가 정말 개판이라고 합니다. 휴스턴이 후반기 때 지금 빠따가 27등이거든요. 콜로라도보다도 많이 밑에 있는데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는 정말 못 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양팀 다 빠따를 굉장히 못 치는 게 많이 보인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휴스턴의 최근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 이게 빵 득점에 그쳤던 거는 트레버 로저스를 상대로 한 거거든요. 볼티모어의 정말 괴물 같은 그 투수.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은 그리고 그 이후에 빠따가 슬그머니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단 말이죠. 최근에 한 4경기 정도는 볼티모어와의 이제 원정 시리즈를 상당히 잘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휴스턴의 우한 상대로 홈 경기 이거는 좀 믿을 게 안 되긴 한다. 그런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콜로라도의 우한 상대로 원정 여기는 뭐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수입당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냥 사실은 빠따적으로는 휴스턴은 밑바닥 찍고 올라가는 와중에 있고 콜로라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선발까지 테너 고든은 가끔 가다가 잘하는 거고 브라운은 증명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그냥 휴스턴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경기 같다. 저는 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애틀 대 샌디에고는 카스티오랑 CJ입니다. 이것도 애매하죠. 일단은 어제 경기 브라이스 멜러랑 시어스 약간 오바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선발대기 붙었는데 카스티오랑 시즈들도 얘네들도요 명성에 비해서는 오바 냄새가 조금 풍기는 애들이긴 합니다. 자, 카스티오는 원래부터 홈 경기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템파베이 상대로 7이닝 2실점 한다던지 이런 경기도 있는가 하면은 미러키한테 5이닝 6실점 맞고 실신하고 텍사스한테도 4.1이닝밖에 못 버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 경기도 구속이 안 나왔고 얼마 버티지도 못했는데 피안타가 10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카스티오도 지금은 물론 얘도 홈발을 맞기는 하지만 7.5 기준으로는 오바를 조금 볼만한 선발이기도 합니다.
그냥 얘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이 정도 방어를 보여주고 꾸준하게 그냥 국바천을 잘해주긴 하는데 요즘에 최근의 폼으로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는 해. 그리고 딜런 시즈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자빠졌습니다. 4.71이라는 방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번 경기도 이제 샘프한테 아주 잘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6회 때 뭐 백투백 쳐맞기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올 시즌은 또 이제 볼질도 좀 형편없는 편이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작년처럼 뭐 이닝을 잘 먹어주냐 이런 것들도 아니기도 하고 확연하게 좀 별로인 시즌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 팀이 빠다가 시애틀이 지금 이제 그동안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형편이 없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원정에서 아마 2승 6패인가 7패인가 그런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전까지 홈에서는 9승 1패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홈으로 오더니 3승 1패를 추가를 해서 이 기간 동안 빠따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어제 이제 랄리가 포스로서의 50홈런 고지를 처음으로 밟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시애틀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상대도 좀 어느 정도 만만한 편이기도 하고 이래갖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근데 샌디에고도 어제 경기는 조금 빠따를 쳤습니다. 그 전까지 이 좋았던 흐름이 끊겼던 거는 빠따가 부진했는데 그래도 어제 좀 브라이스 밀러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가지 모습상으로는 만만하니까 홈런을 4개나 치면서 괜찮은 경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맷 브래쉬나 마무리 무뇨즈 얘네들한테 막히긴 했지만은 8, 9회에도 샌디에고가 충분히 이거를 경기를 뒤집을 만한 찬스들이 덜어 있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보는 게 제일 나아 보이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양팀 다 샌디에고는 어제 경기를 져버리는 바람에 다시 이제 그 서부지구 2등으로 내려갔거든요. 다저스랑 굉장히 치열한 이런 와중에 있고 시애틀도 어쨌든 이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에서 굉장히 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 둘 다 지금 1승 1승이 되게 급하니까 그래서 승패는 좀 애매해 보이고 차라리 저는 그냥 오바 정도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컵스 경기 벌랜더랑 보이던데요. 이거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 여기도 보면은 샘프가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빠따가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저는 지금 이거를 좀 더 후반기 기준으로만 가지고 온 건데 제가 그 전에 조사를 했었던 5월 19일 이후로 자료를 보면은 이 지표가 더 안 좋거든요. 샘프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빠따가 정말 개판이다. 5경기 동안 합쳐서 3점, 평균 0.6점 뽑은 겁니다. 샘프는 좌한 상대로 홈일 때 지옥이다.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상대가 보이드잖아요. 보이드면은 시카고스의 에이스죠. 살짝 거슬리는 거라면은 이 보이드의 폼이 8월 달에는 조금 아쉽기는 해. 8월 달에 4경기 동안 3.33인데 여기에는 뭐 미러키 만난 것도 있고 미러키한테 조금 약했었죠. 세인트루이스한테도 살짝 고전했었고 토론토랑 볼티모어한테는 둘 다 7이닝을 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보이드는 올 시즌 컵스의 에이스라고 봐야 된다. 안정감 있는 운영이 조금 되는 선수이기도 하고 보이드도 뭐 조금 살펴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 강한 면모도 있더라고요. 많이 상대를 안 했어도 피안타율 184 정도로 괜찮았다. 벌랜더도 나쁘진 않았는데 벌랜더도 176이거든요. 근데 살짝 더 보면은 보이드는 그 볼넷 내준 거라든지 피장 타율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벌랜더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면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컵스를 조금 더 좋게 볼 필요는 있겠다. 일단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좀 안 좋은 조건이기도 하고요. 빠따적으로 컵스 바닥 짚고 올라오는 모양새다. 제가 요즘에 터커의 뭐 부활포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었고 PCA도 홈런 신고하기도 하고 요즘에 컵스가 최근에 한 10경기가량 8승 2패로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꾸준히 쌓아온 기록들 그거를 바탕으로 컵스를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컵스가 막 그 전에 천사를 때려 부수고 이러면서 빠따적으로 조금 이제 개안을 하나 싶었는데 이것도 조금 불투명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한다면은 저는 뭐 언더 가능성도 같이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샘프가 빠따를 잘 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조건에 많이 좀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경기는 어슬 대 디트로이트인데 이 경기는 좀 피하고 싶기는 합니다. 자, 일단 디트로이트가 어제 스쿠발이 나왔는데도 야수들의 특히 맥킨스트의 실책이 많았어가지고 스쿠발이 6실점인데 자책점은 한 점이었던 그런 경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슬레티스는 이제 찬스가 좀 많이 있기도 했었고 스쿠발한테 가로막혔지만은 나름대로 점수를 많이 뽑았습니다. 어스빠따 되게 무섭죠. 어제도 이제 뭐 랭걸리어스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게 좀 포수가 랄리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숨겨져 있습니다만은 랭걸리어스도 지금 빠따적으로 되게 훌륭한 포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커츠가 정말 잘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도 겹치는지라서 어슬렉스의 빠따가 이제 또 홈으로 왔으니까 또 무서워진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은 아마 어슬이 선발이죠. 오스발도 비도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해요. 이 친구가 작년에는 그 이제 피홈런 같은 것들이 63.1이닝 동안 피홈런이 3개였거든요. 올 시즌은 65.1이닝 이닝이 비슷한데 작년보다 피홈런이 12개가 많습니다. 그동안 계속 제구는 별로였었고 그래서 일단 올 시즌이 좀 안 좋은 시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의심이 되는 편입니다. 아마 그리고 비도가 길게 못 버티면은 에스테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슬렉스의 선발 마운드 운영이 조금 복잡하다. 디트로이트의 찰리 모튼 뭔가 좀 애매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좋은 날이 많기는 하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트는 이제 커브를 굉장히 많이 던진 선수거든요. 근데 어슬렉스가 딱히 뭐 커브에 약하다든지 강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튼이 스쿠바만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고, 내일도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디트로이트에 빠따는 개판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3점 뽑는데 그쳤습니다. JT 기난테 최근에 뭐 4.28 정도 뽑고 있고 이래갖고 애매해 보이는 경기 같아요. 저는 그냥 뭐 한 점 차 게임이라든지 뭐 오바 정도 보고 있는데, 전 지금도 디트로이트 빠따가 뭐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뭐 오바 정도? 한 점 차 게임은 사실 뭐 보나 말하고, 오바라든지 한 점 차 게임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신시내티 경기인데요. 커쇼랑 닉 마르티네즈입니다. 일단은 요즘에 다저스가 빠따적으로 슬슬 좀 살아나고 있는 게 보이기는 하죠. 홈런 같은 거 많아지기도 했고. 자, 그리고 커쇼는 일단 요즘에 미들맨입니다. 지금 사실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이 정도 성적이면은 정말 훌륭한 성적이에요. 자, 그리고 커쇼는요, 이제 통산 내셔널리그다 보니까 신시내티도 상대를 꽤 했는데, 통산 이제 커쇼가 15경기 이상 상대한 팀들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한테 가장 강했는데, 커쇼의 기나긴 커리어 동안 두 번째로 강했던 팀이 신시내티거든요. 방어율이 2.10입니다. 커쇼는 그동안 신시내티한테 굉장히 강해왔었고, 뭐 이제 최근 이제 신시내티한테 10경기 정도 보면은, 물론 옛날 성적도 되게 많기는 한데 2020년대 이후로 봐도 7이닝 무실점, 5이닝 실점, 6이닝 실점, 7이닝 무실점, 그냥 아주 깔끔했었거든요. 통산으로 봐도 커쇼는 신시내티한테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마침 지금 신시내티가 갈 길이 엄청 바쁜데 빠따적으로는 살짝 제동이 걸린 상태이기도 해요. 그리고 닉 마르티네즈다. 다저스한테 조금 좋은 면모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당장 올 시즌에 6인 2실점 한 적이 있었고, 불펜으로 나온 것도 많기는 한데 실점이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털린 적은 별로 없긴 했다. 닉 마르티네즈도 올 시즌에 뭐 선발로도 막 쓰고 안 좋아가지고 불펜으로 가고 오락가락 많이 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뭐 좀 봐줄만한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기복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지만은. 또 이제 신시내티가 좌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아까 커쇼가 신시내티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는데, 신시내티는 올 시즌 좌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후반기에는 특히나 좌투수한테 약하고 원정일 경우에는 더 약했다. 최근에 2경기 동안 1점 뽑는데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분위기상으로 다저스 보는 게 나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닉 마르티네즈가 조금 잘한다, 그럼 뭐 언더 가능성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커쇼의 상태? 그런 것들이 조금 믿음직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선발도 믿을만한데 신시내티는 빠따 요즘에 살짝 별로고, 빠따 다저스가 슬슬 살아나고 있다 이러면은 다저스를 보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